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청년들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스러운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제, 또 그래도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요새 유명한 그룹이 뭔가요? 막 세계를 뒤흔드는 소녀시대, 뭐 이런 사람이 무대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는 계시죠? 비록 제가 소녀시대는 아니지만, 한번 그렇다 치고 한번 제가 다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서 보내주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보내셨을까? 제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요. 많은 분, 전국에 계신 분들이 알게 하시도록 10여 년 동안을 방송을 하게 하셨잖아요. 81년부터 92년까지 KBS 9시 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야 뭐 리모컨이 막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만 옛날에는요, 채널이 이렇게 돌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7번 돌리다가도 9번이 나오고 11번으로 갈라 그래도 중간에 한번 9번이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9시 뉴스를 안 보신 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81년부터 92년까지 뉴스를 했는데 뭐 하나님이 특별히 저만 예뻐서 그렇게 전국 국민들한테 알려주셨겠습니까? 또 그것도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저 그래도 뉴스를 하던 사람이니까 제 말을 믿어주셨고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한테 그런 걸 주셨을까? 더하기. 그러면 계속 좋은 것만 주시지 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걸 참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작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저를 예를 들어서 꽃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조명을 받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여기가 더 잘 나오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제 작품 꽃병에다가 아름다운 색으로 붓으로 그림을 그리셨던 때였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고난을 받고 시련의 강을 건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조각칼로 제 그 꽃병에다가 칼로 이렇게 무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형태의 무늬를 만드셨는데 저는 제가 파지니까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저는 아파요. 힘들어요. 건너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작품이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작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그때 제가 그 말의 힘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귀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하고 살아라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말을 하고 살아라 하는 부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평생 뭐 하고 살았죠? 네, 말로 밥 벌어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훈련했던 그 말하는 방법들, 그거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잘 공부를 하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가지 이제 목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될까?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강연 같은 자리를 가야지. 아니면 또 제가 하던 것이 방송이니까 방송에 나가서 그걸 또 해야지. 그리고 또 글도 쓸 줄 아니까 책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강연, 방송, 집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상은 누군가? 그래도 가장 많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땅의 주부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또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사명서를 작성했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제가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이 말로서 하는 그 의사소통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서 방송, 강연, 집필을 통해 이 땅의 여성, 직장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제 인생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거나 인생살이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자기의 그 목표가 좀 뚜렷하면은요, 이렇게 딱 정해서 거기를 가는데 좀 이렇게 비뚤어지면 가다가도 제자리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러면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요리학원 이런 건 치웠어요. 영어학원 내는 거 이런 것도 좀 포기를 했고요. 그 대신 제가 세웠던 그 인생 사명서대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것을 나누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이 그 하나님께 제 인생 사명을 깨달은 것에 대한 한 가지 그 결과에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이 씨가 된다. 또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우리 말하기가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옛날부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신언서판 그래가지고요, 딱 사람을 보면 이렇게 겉모양을 우선 봐요. 우리 부목사님을 딱 뵈니까 인물이 좋으신 거 둘째, 더 저를 압도하는 거는 그분의 키였었어요. 그래서 몇 센치쯤 되실까? 일단 사람이 크고 보니까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잘생기니까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옛날부터 그 사람의 겉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가 두 번째로 나와요. 옛날에 이런 팝송이 있어요. Video Kill the Radio Star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청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마 그 라디오에서 아주 잘 방송을 했나 봐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그 비디오를 보면서 라디오 스타를 그만 죽여버리고 말았다. 실망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비디오도 중요하지만 얼굴이 안 보여도 그 말 자체로도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잘생긴 사람이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있나 보다. 그래서 막 쫓아오는데 하는 사람, 쫓아와서 하는 말이, 저기요, 돈두건 떨어뜨렸어요. 무슨, 손수건 떨어뜨렸어요 하는 말을, 이 혀가 짧아서 그만 돈두건 떨어뜨렸어요. 그거 했더라고요. 그만 그 잘생긴 얼굴이, 아니야, 그러고 막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도 같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 나와서 간증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남이 할 때는 그냥 쉬워 보였는데 그냥 자기 있는 얘기만 하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쉬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자기 얘기인데도 남 앞에 서면 일단 얼굴이 빨개져요. 그렇지요. 길에 지나가 보다 보면은 요즘은 카메라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카메라를 대고 여기는 보궐선거가 있었나요? 없으셨어요? 서울은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갑자기 들이대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명동 같은 데 가면은 겨울, 여름 패션 어떻게 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별걸 다 물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버님 칠순잔치 이럴 때 아들이 대표로 나가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뭐 시장님, 국회의원 이렇게 선거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쉽지가 않은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나는 뭐 말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느 때 이 마이크가 여러분 앞에 갈지 몰라요. 이 마이크는요 지금 여기는 이제 끈이 없으니까 무선 마이크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줄이 이렇게 달린 유선 마이크도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는 봐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으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줄을 갖다 휙 한 바퀴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지각색입니다. 마이크를 잡는 것부터 혹시라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생기시면은요 마이크는 이 부분을 잡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금 요 마이크는 경우가 다르지만 이렇게 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이가 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하면은 이제 소음이 들어가니까 거긴 잡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또 뭐 어떤 노래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잡고 하면 좀 우스워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잡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말하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킹스 스피치라는 그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생각나시죠? 왕이요 말더듬이었었어요. 영국의 왕이. 그래가지고 그냥 남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보통 때 하던 말도 중요한 말만 하려고 그러면 더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거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라는 것은요. 말은 뭘로 하죠? 입으로 해요? 네, 입으로 하죠. 또? 네, 혀로 하죠. 또? 네, 맞아요. 마음으로 해요. 이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하기란 무엇인가, 정확한 발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다 해도 나와서 할 때는 떨리고 잘 못하고 또 마음과 달리 잘못된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은 어떻게 잘해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있는 진심이 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읽은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이 우리 작은 혀긴 하지만 이 혀를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잘해야 되겠는데 선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장을 보면 그 혀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그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뭐를 이렇게 돌리죠? 키를 돌리는 거. 배의 키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옳은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암초에 부딪히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무를 태우는 불이라고도 말을 해요. 불씨는 사실 시작은 불이 커다란 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성냥불도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화라락 붙기 시작하면 숲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절대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런 그런 명령도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혀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혀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힘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분명 내가 뭐 칼을 들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회초리를 들고 탁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말로 야단치잖아요. 너 다시 그렇게만 하기만 해봐봐. 이렇게 아이들 야단치죠. 또 어떤 경우는 당신 같은 사람이 뭐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사람이 뼈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이 그 말이라는 거죠. 특히 선한 말. 또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또 잠언 25장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과니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말은 생명나무요, 꿀송이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 잠언에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회가 나시면은요 이렇게 그 색깔 나는 펜을 들으시고요 그 말이라는 것이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머나 이렇게 많은 그 명령이 있었나 하는 걸 놀라울 정도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혀를 가지고 그 능력 있는 혀를 가지고 선한 말, 좋은 말, 남을 살려주는 말, 도와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도 야단을 치려면 좀 독하게 쳐야 애가 말을 들어요. 맨날 좋게만 해가지고는 안 들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엄마 된 입장에서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거나 걔에게 정말 그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라던가 그 기를 죽인다는 거든가 아니면 남편에게도 정말 아내가 나한테 어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런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체로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노예 생활 하는데. 특히 옛날에는 노예 생활 할 때도 그래도 그냥 첫 부분에는 좀 좋은 거 먹고 잘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 벽돌 만드는데 막 지푸라기도 막 너희가 가져와라 막 다 해오라 이렇게 귀찮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데리고 나오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걸어야 되죠. 막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우린 다 이제 바다에 쭉 빠져 죽게 생겼죠. 이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다. 사람들이 자꾸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 당신 뭐야? 우리 이렇게 저 끌고 올 때는 잘 먹여준다고 좋은 데 데리고 간다고 그랬다며? 근데 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냐? 이러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거 아닌데 너 왜 모세 야단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래도 참으시고 홍해 바다를 다 갈라주셨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좋아서 다 건너갔어요. 또 가다가 보니까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도 그 노예 생활할 때 거기서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게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그러게 하기를 수도 없이 말을 해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었는데도 뭐 메추리 이제 질릴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고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별 불평을 다 해요. 참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야, 부모님도 이 정도 되면은 막 무서워요. 너 그래? 공부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학교 가지 마. 사실은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건데 마찬가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약속은 너희들 다 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차라리 노예 살 때보다 여기가 더 힘들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
1세대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말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미리 보고 오라 그래서 사람들을 12명을 대표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은 거기 우리 못 가요. 거기 무서운 사람도 있고요. 절대로 우리는 못 가요. 우리가 꼭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메뚜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메뚜기라고 나를 생각을 하면 나는 그냥 메뚜기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거기가 아무리 힘들지만 너희들은 칼이나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싸우겠다 하고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니까 결국 그 두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요 이 비밀을 말을 해줄래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끼리는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메뚜기 같으면 메뚜기같이 그 말대로 입으로 이렇게 불어내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메뚜기처럼 그냥 살다 죽게 하시는데 내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정말 그 앞으로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처럼 말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히 크리스찬에게는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이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말을 입으로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일반 생활에서 또 교회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을 가장 잘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잘하죠? 네. 그냥 젊은 사람들은 말하는 거 있잖아요. 통밥으로. 말을 가장 잘하는 것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들어주시고, 사실 지금 점심 드시고 약간 졸려온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눈을 감으신 분이 없으세요. 보통 때 설교 때도 그렇게 하세요? 와, 대단한 우리 가족들이십니다. 어쩜 그렇게 그냥 똘망똘망한 눈초리로 들어주시는지, 그 들어주시는 그 자체가 가장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앞에 계실 때, 목사님은 워낙 중요한 얘기, 때로는 어려운 얘기, 그러나 또 꿀처럼 단 얘기를 하시니까 단 얘기를 들으실 때는 또 아멘 아멘 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 조금 어려운 얘기 들으실 때는 눈이 슬슬 감기는 때도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럴수록 어떤 분은 눈 감고도 다 들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괜찮아요. 그렇긴 한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을 감으시면 혹시 내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실 때는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강의라든가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연 자리에 가든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한테 거의 턱 밑에 앉을 정도로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은총을 받으시고요. 뒤에 앉으시면 눈총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변 목사님처럼 정말 부드러운 얼굴을 하시고요. 이제 끄떡끄떡 아멘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전하는 사람도 정말 저분은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바로 저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잠이 오거나 그냥 너무 그 강연이나 설교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도 참 그러지 말라 그랬지 하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끄덕끄덕 아멘 이렇게 서서 앞에다 세워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멍하니 듣고 있다가 끄덕끄덕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저녁 예배부터 우리
예배에 청중들의 그 듣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제 1981년에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KBS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냥 부푼 꿈을 앓고, 그때만 해도 사실 저희 때만도 한 100대 1 경쟁으로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백 대 1인지. 근데 81년 그때에도 그렇게 경쟁이 셌으니까 뭐 하늘의 별을 딴 것 같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얼마나 말 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까 이제 기대를 하고 딱 갔네요. 그랬더니 가장 말을 잘하는 첫 번째 수칙 하고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듣는 것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성경에도 그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설득시켜야 될 때, 어떤 사람을 좀 고치고 싶을 때,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서 도대체 얘가 이대로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뭐라고 좀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까지도 할 말이 있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아요. 얘는 이 마음 안에 뭔가 할 말이 가득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거든요. 요새 피곤하니? 요새 무슨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얘가 그때부터 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 처음부터 말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문 닫고 그냥 들어가서 잠궈버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것,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듣는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듣는 거는 뭘로 해요? 네. 아까 제가 여쭤봤죠? 말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건 1번 답이 아니라 일단 입으로 하고 혀로 하고 그 다음에 진심 마음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데요. 듣는 거는 뭘로 해요? 귀로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네, 그것도 사실 말이 되긴 하네요. 마음으로 듣는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듣는 것은 눈빛으로 듣는 거예요. 네, 얼굴로 듣는 거예요. 당연히 귀로 들으면 얼굴로도 듣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요. 귀로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어깨로 듣고 뒷전으로 듣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설거지할 때 아이가 불러요. 엄마! 내일 뭐뭐뭐 가져가래. 그럼 우리는 바쁘잖아요, 엄마들. 그러니까 막 설거지하면서 그거 저쪽에 있으니까 저거. 열심히 설거지하는데 남편이 또 불러요. 여보, 내 그 스웨터 그거 어디다 뒀어? 오늘 밖에 추운데로. 거기 위쪽 장 안에 있어요. 이렇게. 설거지 하다 말고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고무장갑을 벗고 달려가서 얼굴로 들어야죠.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오늘 추우니까 따뜻한 세타를 입고 스웨터를 입고 나가시려고요 하고 봐야 되죠. 네, 남자분들이 지금 막 아멘 하십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면 이 호르몬이 다르고, 원래 태생부터가 옛날에 다른 별에 살았던 다른 생명체래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이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봤더니 옛날에는 남자는 화성이라는 데 살았대요. 여자는 금성이라는 데 살았는데, 남자들이 그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탐험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체가 사는 그곳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특성상 그냥 아름답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딱 두면 거기에 가서 정복을 해야죠. 그래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금성으로 날아갔어요. 그 남성이라는 생명체를 본 여자들은 너무 또 감격을 한 거죠. 자기는 그동안 연약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강하고 멋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냥 나를 막 이끌어가고 너무 좋아서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에 내려와 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가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는 다 똑같은 너와 난데 너는 왜 나랑 다르냐? 나는 왜 너랑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러면서 계속 티격태격하고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다르다지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가 아니래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은 미리부터 공부를 하고 가면 참 좋습니다. 남자들은요, 어디에 한번 집중을 하면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장로님도 안 그러세요? 그런 책이 진짜 있어요.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그런 책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이 호르몬의 특성상 어디 한 군데 집중을 하면은 그 옆에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데요. 특히 뭐 스포츠 경기 볼 때, 축구 경기를 본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가 않는다는데 진짜 안 들려요? 네? 아니면 들리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안 들려요? 아, 그럼 책이 맞나 봐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여자들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요. 여기다가 전화 귀에다 이렇게 하고요. 뭐 찌개 끓일 거 이렇게 야채도 다듬고 아이가 와서 숙제 물어보면 그거 답도 해주고 뭐 별걸 다 해요. 한꺼번에.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대문을 똥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좀 급하니까 여보 저희 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이 남자는 축구 경기를 보느라고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는 여자들은 화가 나요. 세상에 나는 몇 가지를 한 번에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들릴까? 근데 그때 우리 여자들 첫 번째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듣는 것은 눈빛으로 듣고 얼굴로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들었다는 거죠. 귓등으로 들으면서 여러 가지 한 것은 여러 가지 한 것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좋은 쪽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특성은 아무리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옆에서 아무리 누가 불러도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분이 특별히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자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제 여기 혹시 이제 한 번만 오신 분은 그러시죠. 아이고, 오늘 이거를 우리 집 안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우리 남편이 여기 왔어야 되는데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그러실지 모르지만 출발을 일단 우리가 합시다. 내가 아내면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남편이면 내가 남편 먼저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경청이 잘 듣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의 첫 번째예요. 어떤 직장에서도요, 이렇게 그 아래 직원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부장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고 온 직원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보고서만 봐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써? 뭐 이걸 더 심하면 이걸 보고서라고 작성해 왔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온 직원의 얼굴을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저께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나서 한 잠 못 자고 아이 간호하다가 오늘 마감 날이니까 급하게 이걸 들고 왔을지 몰라요. 얼굴이 초췌해지고 걱정이 잔뜩 있는 얼굴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건 본 척도 안 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서라고 작성했어? 세상에 보고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까지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내 귀한 그 아래 부하 직원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의 어려운 게 보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 잘해온 보고서를 보기 전에 쳐다보고 야 자네 넥타이 멋있네 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헤어스타일 바꿨네?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경청. 그냥 남의 말을 잘 듣는다. 뭐라고 말하나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듣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눈빛으로 옆에서 남편이 그러면 네 하고 그 얼굴을 돌리고 향해서 가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막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얼굴로 처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디 식당에 갔다가
나이가 좀 드신 남자분과 여자분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밑에 보고 음식만 드시는 분, 분명히 이 두 분은 부부시십니다. 네. 부부가 되면 뭐 눈빛만 봐도 안다. 눈빛 안 봐도 알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밥만 먹는데요. 두 분이 앉아서 뭐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먹어보라고 이러면 그 두 분은 분명히 뭐 이제 곧 결혼할 연애하는 사이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 공식대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먼저 자꾸 말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의 첫 번째는 잘 듣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은 진짜로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뭐 관계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를 떠나서 몇 가지를 기왕에 왔는데 말씀을 드리면요. 말을 가장 잘하는 것의 첫 번째는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같이 읽게 되거나 또 누구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부터는 입을 아주 야멸딱지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쉬운 아, 에, 이, 오, 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입을 벌려서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다시 한번 아, 에, 이, 오, 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희 아나운서 연습할 때 그런 거 하거든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네. 거기다 왜 아멘을 하세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특히, 오아, 우어, 이게 제일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시면은, 어디 말하는데, 거기 어디 연수받고 왔어? 그런 말 분명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과. 사과 먹었다가 아니라 사과. 과자. 네. 어린이날. 네. 이런 발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요즘 문자 세대가 돼서 발음을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저는 많이 다르죠. 그래요. 다르죠 하던가 다르지요 하던가 해야 되거든요. 다르죠. 이러면 이 입이요. 이거를 매무새를 아주 예쁘게 해야지 말하는 게 이제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요. 입을 벌리고 이걸 말을 하거나 제가 오늘 앞에 나와서도요. 말을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은요. 잘 안 들리시죠?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입을 크게 벌렸는데 지금은 입을 잘 안 벌리고 하고 있어요. 잘 안 들리시죠? 네, 기왕이면 이렇게 입을 잘 벌려서 말을 하는 것이 잘 들립니다. 저도 옛날에는 입을 잘 안 벌리고 말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들으시는 분도 잘 들리시고 전달도 잘 되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입을 안 벌리고 할 때보단 좀 더 품이 있어 보이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를 읽을 때도요, 우리가 많이 보통 때 그냥 하는 말 중에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것. 순우리말 숫자가 있고 숫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몇 살이지? 그러면 24살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24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뭐 24세라고 하던가 24살이라 하던가 이건 둘 다 틀립니다. 일단 앞이 30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뒤도 우리말로 35 이렇게 통일을 하고요. 30 이렇게 숫자로 시작을 했으면 35세 이렇게 통일을 해야 돼요. 창세기 11장 10절을 혹시 이쪽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보면 뭐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고 35, 20, 뭐 100 몇십 몇 살, 200 몇십 몇 살 이게 쭉 나오는데 그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 힌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00년이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전에 1900 몇 년 되었을 때 옛날에는 왜 1992년 안 그러고 1992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그런 거는 1000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992년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은 아주 독특한 게요. 그 길고 짧은 말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들 보면 이상하게 발음을 한다 하고 생각되는 그런 발음이 있어요. 오늘 주요 경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경기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 말은 우리가 정말 잘하려면은요. 그 긴 말은 길게, 짧은 말은 짧게 해야 돼요. 내가 새 집을 하나 샀어. 새 집을 샀으면 뭘 샀어요? 네, 내가 살 아파트를 하나 새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내가 새 집을 하나 샀어. 그러면 아직 아파트는 장만 못했어. 우리 인꼬 그거 키우는 새 집을 하나 샀어. 새 기른 거는 그 새 날아다니는 새고요. 그 다음에 새 것은 짧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면 괜찮겠습니다만 내가 새 집을 샀어. 아니면 정말 우리 인꼬의 집을 사느라고 내가 새 집을 하나 샀어. 그런데 어머 너 축하한다. 집장만 했니? 이러면은 아니 아직 못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미안하게. 그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 경기 이런 것은 길고요. 그 대신 뭐 경제가 좋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요즘 돈이 잘 안 돌아가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경기가 안 좋은 거고요. 운동 경기는 이렇게 길어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걸 참 잘하세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렇게 몸에 배게 해오셨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들은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누가 뭐 여기 와서 이제 공연한다 그러면 오늘 그 연극 보러 갈 거야? 아예 연극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그 연극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자가요. 길기도 하고 높기도 해요.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혀 안에 그 입 안에 혀의 위치가 이렇게 하면 혀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난다. 그래서 이게 높은 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극 이거는 높죠. 그 대신 뭐 아기를 없다 이럴 때는 아기를 없다가 아니라 아기를 없다. 그 대신 그대게 아기가 있어 없어. 손주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럴 때 아기 아직 없어. 이렇게 할 때는 없는 아기를 업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있다 없다. 이렇게 높은 말을 한답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좀 고민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근데 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네요. 이렇게 잘 듣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발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또 추려보도록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칭찬의 말이에요. 칭찬. 잘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근데 그 칭찬이란 것은 아이들이 물론 참 좋아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더 좋아해요. 칭찬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작게는 뭐 잘한 일을 놓고 잘했어요 하는 칭찬이 있는가 하면 막 찾아서 열심히 정말 훌륭하다 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잘했어요.
크게는 훌륭해요 하는 칭찬. 잘했어요는 잘한 일을 그때그때 칭찬하면 되지만 훌륭해요라는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찾아다녀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이렇게 대중 노래 불러도 괜찮은가요? 네, 저는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 잘했군, 잘했어. 이 노래 아세요? 네, 그 노래가 참 신기하고 재밌는 노래라고 생각돼서 가사가 뭔지 아시죠?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예, 제가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진짜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반을 나누고 이렇게 반을 나누는데 이쪽에 권사님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감을 먼저 시작을 해보시게 하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왜 불러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시작.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잠깐만. 아니 어째서를 그렇게 무섭게 하시면 어떡해요. 뭐 경찰서에서 취조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다시 시작.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아유 잘하셨어요. 스스로에게 박수. 네. 예쁘게도 해야 돼요. 뭐 중요한 거를 진짜 심각한 거를 물을 때도 어째서 그렇게 영감 이렇게 물어야지. 영감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은 무서워서 그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했는데 이미 먹었소 했어요. 그러면 병아리 있어요? 없어요. 이미 병아리는 먹었어요. 상황 끝. 병아리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잘했군 잘했군. 그냥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근데 병아리 보았어 그럼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하는 찰나라면 잠깐 절대로 그거 잡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먹어서 그분 여기 다 들어가서 몸보신 다 됐어요. 그러면 아유 잘하셨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훌륭해요라는 칭찬을 정말 찾아다니면서 때마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버버리 이런 거를 이제 남편이 입고 탁 거울을 보고 나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옆에서 아내가 아유 그키에 무슨 바바리 이렇게 이제 혼자 소리로 했는데 그만 그게 들렸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냥 가슴에 그냥 상처가 막 나요. 나도 키 작은 거 알아 이 사람아.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면 비교하는 거. 아유 뭐 자기가 뭐 파리 특파원인 줄 아나? 뭐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파리 특파원 그 눈썹 시커먼 그 사람. 제가 그 파리 특파원 바바리를 봤어요, 진짜로. 근데 얼마나 그냥 보통 바바리인데 너무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여기가 막 나달나달해요. 근데 그게 멋있어 보였다면 그 사람이 좀 멋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거기가 파리잖아요. 에펠탑이 있잖아요.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 여기 장로님이세요? 네, 장로님 멋있으세요. 오늘 그 회색으로 멋지게 입으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베이지색 버버리를 진짜 입으시고, 거기 파리 광장에 한번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멋있으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로, 아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이 방정이라고, 파리 특파원, 이런 게 나왔다 싶으면은, 빨리 컴퓨터를 돌리셔야 돼요. 파리 특파원보다 더 멋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진짜 아멘. 비교, 우위. 아유, 옆집 누구보다 더 멋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면
이제 으쓱으쓱 되는 거죠. 어우, 내가 그래도 내 눈이 참 보배야. 이렇게 멋진 사람을 골랐다니 정말 내 인생에 당신을 고른 건 탁월한 선택이야. 뭐 이런 말을 하면 그날 그분은 정말 하루 종일 멋진 날을 맞아요. 그날뿐이 아니라 그 나머지 날들 너무너무 행복해지십니다. 아마 그날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무슨 향기로운 장미꽃이라도 한 송이 사오실지도 몰라요. 그게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소통의 비밀이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여기 있을 때 한 분도 좋은 분이 없이 이렇게 신기하게 다 들으시면요. 어머, 이 얘기가 재밌나 보다. 제가 틀린 말을 안 했나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시는 거를 제가 듣고 제가 또 더 신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거기에 아까 제가 끄덕끄덕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냥 끄덕끄덕을 하시니까 전 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그냥 상승을 하는 거예요. 서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다 덧붙여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가족 간에도 정말 어떤 꿈과 희망이 있으시다 이럴 때는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축복 뭐냐 하면 미리 불러주는 거예요. 미리.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셨는데 아직 집사님이세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느라고 교회 봉사를 잘 못하셨어요. 그리고 모임도 못하시고 그래가지고 제때에 권사님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말씀을 하신데 보니까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요, 제가 권사님이라고 불러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야. 내가 무슨 권사야. 막 이러셔. 그래도 언젠간 되실 거잖아요. 그래갖고 전 그분을 볼 때마다 전 권사님 그렇게 계속 부릅니다. 그럼 처음에는, 아유, 무슨,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 다음에는, 에이,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냥 받아들이시고, 뭐라 그러시면 제가, 아유, 언젠간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까? 그러면서 받아들이세요. 제가 왜 그거를 발견하게 됐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제 80년대 9시 뉴스도 했지만 아침 시간에 FM 음악 방송을 했었어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클래식 음악 방송을 하는데 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음악 평론가 선생님이 저더러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뭐라고 부를까요? 신 아나운서 너무 길고, 미스신 그건 또 안 될 것 같고, 또 신은경 씨 하기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다가 그냥 신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유, 무슨 박사, 석사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세요. 저는 이미 대학 다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와서 아나운서 노릇하고 있는데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이 제 귀에 와서 탁 박혔어요.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86년 이제 올림픽을 2해 앞두고 제가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거기 이제 주간이래 가지고요. 주간에 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반을 뚝 잘라가지고 아침에 4시간 일하고 밤에 가서 뉴스하고 이렇게. 정말 고생스러웠어요. 2년 동안을. 그렇게 통역대학을 다니면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또 몇 년 후에 92년에는 그 영국문화원에서 중견 언론인들을 위한 그 연수를 보내주는 게 있어서 거기 장학금을 받아서 영국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석사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됐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석사도 안 한 저에게 신박사 이러고 불러서 아유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하시면 되잖아요.